지구의 운석이 떨어져서 한 달 뒤면 다 죽게 된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워해가지고 나 뒷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오늘 소개할 1%는 지구의 10km 반경 크기 운석이 떨어지고 한 달 뒤에 운석이 비켜갈 확률은 1%, 운석과 부딪혔을 때 인류가 생존할 가능성은 1%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그린 소설이에요. 저희가 줄거리 소개 다들 깊이 하거든요. 제가 방금 끝낸 건 줄거리 소개였답니다. 뭐라고요? 거의 이거는 줄거리가 아니라 예고편 아닌가요? 작품을 직접 사서 보시길 바래요. 궁금하면 읽어보시라. 아니 근데 정말 줄거리인데. 한 달 뒤에 지구 종말이 일어난다는 설정이 너무 무서운데 여러분은 남은 시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지 그 세계는 어떨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단독 진행자를 꿈꾸는 재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한 달 뒤에 멸망한다라는 게 감히 상상도 잘 되지 않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천년만년 산다고 생각하고 이 100세 인생 시대에 내가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을 하지 한 달 뒤에 당장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말을 나는 믿을까? 그러니까 과연 거짓말 아닐까? 저게 정말 벌어질까라고 생각하는 입장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게 분류가 SF로 될 것 같은데 약간 이 지구가 멸망한다는 이야기가 이제는 더 이상 SF의 주제가 아니라 리얼리즘의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지구가 멸망하는 이야기인데 요즘에 저희가 기후위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여기서 어떤 기후위기나 요즘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 지구가 이렇게 당장 멸망하는 게 정말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근미래, 현실에게 온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섬뜩했고 아까 영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그 1%의 가능성에 되게 이제 목매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나도 모르게 나도 그 1% 안에 들어가면서 지금 아둥바둥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두려워지고 좀 아득해지는 소설이었습니다. 이내님은 어떠셨어요? 사실 저희가 평소에는 경제활동이나 일을 하는데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쓰잖아요. 근데 막상 한 달 뒤에 종말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평소에 일을 하는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의 순간을 마감할 때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남을까, 가장 가치 있을까를 좀 생각해보게 해주는 그런 소설이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재훈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운석 충돌에 의한 종말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앞에 막 약간 전초전처럼 물이 방사능에 의해 오염이 되면서 사람들이 막 얼굴이 상하고 막 이런 모습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한 내용도 저도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와 같은 종말에 대해 생각해보는 소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게 그런데도 이제 여기서 이제 재난의 상황을 맞닥뜨리면서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은 선택을 하지 않잖아요. 되게 다양한 선택을 하거든요. 누군가는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고 누군가는 타인을 위해 희생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선택을 하게 하는 걸 보여주면서 너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래? 라고 역으로 저희에게 질문을 던져주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재밌게 읽었었어요. 두 분 말씀 듣고 나니까 떠오르는 경험이 뭐냐면 제가 그 되게 좋아하는 선배가 그 지구 가열 그것에 되게 몰두해서 이제 환경운동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만났을 때 한번 이걸 물어봤어요. 선배 저는 저의 사인이 지구가열 때문일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선배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아마 그것 때문에 일어난 폭동이나 전쟁이나 소요 때문에 네가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더 무서워. 너무 무섭다. 더 무서워. 와 진짜 무섭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여러분 이야기 듣고 그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아까 그 재호님께서 이 장르가 SF가 아니라 이제 리얼리즘으로 읽히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그 러시아에서 국가 홍보하는 광고를 만들었는데 그게 되게 주목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로 이미주로 오세요라는 내용으로 러시아의 장점들을 막 이렇게 나열하고 마무리가 겨울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로 오세요였어요. 러시아가 춥잖아요. 겨울이 머지 않으면 왜 오지? 라고 생각하며 들었는데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공급된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차단하겠다라는 선언으로 들린다라고 그게 논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저희가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일들이 그러니까 너무 추운데 가스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일어나는 게 지금 실제 상황이고 그러면 이 소설에서 그런 지구가 멸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당신은 무슨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하나도 SF적인 상상력이 아닌 거죠. 진짜로 저희가 목도한 상황에서 무엇을 중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정말 리얼리즘이라는 말이 너무 딱 맞는 것 같고
친구들에게 권할 때도 우리 실제 상황이 될 거야. 너무 무섭네. 하고 많이 너의 사이에 있는 소유나 그거 진짜 무섭네요. 그쵸? 그게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저희가 작품에서 성인들과 그 아이들이 등장하는데 이내님 말씀대로 다 각각 다른 선택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인들 모습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약탈을 하거나 혹은 뭐 남을 죽이거나 뺏거나 하는 모습들로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래를 지향하는 것 같은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미래를 지향해야 하는 그 균형 잡힌 태도는 대체 무엇일까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영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품에서 나오는 어른들이 약간 두 부류로 느껴졌는데 하나는 어떤 미래와 희망을 다 잃고 타인을 약탈하는 사람 혹은 1%의 미래에 붙잡혀서 현재와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 같았는데 이 둘의 얼굴은 서로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은 다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현재에 함께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여기 나온 아이가 얘기하는 것 중에 부모님이 자꾸 이제 1%의 미래에 목을 매달고 있으니까 지금껏 나를 위한다는 일이 즐거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균형을 이야기하셨는데 미래의 마음은 결국에는 현재에 만들어진 감정들이 모여서 미래의 마음을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나와 있는 어른처럼 살지 않았나라는 걸 좀 돌아보게 되기도 했고 누군가를 위한다라는 말로 결국에는 내 욕심이나 내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적은 없었나?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를 되게 많이 돌아보게 해줬었어요. 이내님 말씀 듣고 이게 약간 어른을 위한 책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재원님은 어떠세요? 현재와 미래의 균형이 사실은 되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소설에서도 종말이 다가와서야 여기 있는 가족이 같이 밥을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불안한 미래에 우리의 현실을 저당 잡혀서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을 보며 살지 못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사실은 되게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이 노년의 모습이 그냥 현재에 다른 사람의 눈을 보지 않고 여기서 있는 이 어른들처럼 살면 그 노년은 외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제대로 된 미래를 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현재를 살아야 우리가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래의 모습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에 달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아까 그 고3 수업 이야기 하셨지만 고3 아이들이 좀 많이 안쓰럽고 힘든 이유가 알 수 없는 그 1%의 미래에 이 현실의 시간을 너무 저당 잡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없이 불안하고 소요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 1%라는 수치가 정말 희박한 건데 저희가 오지 않을 것을 맹목적으로 쫓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른들이 옳지 않는 행동을 하지만 이내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을 위해서라는 그 이유를 내걸고 뭔가 약탈을 한다거나 되게 근시안적인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 상황이라면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거야라고 했을 때 답을 못 하겠어요. 이타적인 선택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선뜻 답은 할 수 없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선택의 전제가 그 남은 한 달을 평화롭게 보낸다라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저는 조금 생각 포인트라는 것이 드는데 제가 소설을 읽으면 흔히 무슨 선택을 해야 되지? 그런데 답은 안 나오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소설에서 그 1%의 확률을 보내게 된 그 한 달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현실로 갖고 와서 현실을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생각까지 이끌어가는 게 더 깊이 있는 독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문득 해보았습니다. 1% 줄거리 설가가 너무 성의 없다고 여러분께 지탄해요. 아닙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게 너무 소설을 다 읽어버리는 듯한 느낌이라 더 말씀을 못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 다음 질문은 사실 뭐냐면
이 소설을 한 문장을 요약하면요. 갑자기 급진행에 좀 당황하셨겠지만 이 내용 유출을 막기 위한 지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께 이 소설을 한 문장을 요약한 결과를 여쭙고 싶어요. 저는 저희 앞에 다뤘던 이 꿈에서 만나에서 그 회장이 니나한테 던졌던 질문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데? 이 질문으로 요약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는 소설의 인물들에게 이 질문이 만약에 있었다면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이 질문을 만약에 받았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인물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부모님이 좀 더 다른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앞에 있는 소설에서 나왔던 문장이지만 여기에 가져와서 이 소설을 요약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훈님 또 깊은 생각을 네네네네. 지금 이래님 말씀 잘하니까 좀 긴장되거든요. 저를 먼저 불러주세요. 제가 표현한 한 문장은 이토록 슬픈 참치찌개라니. 저는 이렇게 지어봤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지어본 이유는 제가 무엇보다 참치 김치찌개를 좋아하고요. 참치 김치찌개도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정말 흰밥만 있다면 너무나 후루룩 쩝쩝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아까부터 저희가 계속 배가 고픈 상태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군침이 나고 있다라는 말씀. 네, 근데 여기서 그 참치찌개라는 소재가 되게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김치 참치찌개가 사실 외식으로 잘 먹는 메뉴는 아니거든요. 집에서 반찬 없을 때 되게 후루룩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여기서도 아까 제가 영희님의 이야기 들으니까 또 생각났던 게, 그 선택의 순간에서 사실 여기 있는 아빠를 우리가 마음껏 비난할 수 있나라고 생각하면 또 그러기도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빠가 1%에 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건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 가족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수를 팔아가면서 좋은 아파트에 또 머물기도 하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녀가 원했던 건 이 아파트가 아니라 그 참치 김치찌개를 둘러 앉아 먹는 그 시간이었는데, 이제 아빠의 선택과 아이의 선택이 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참치 김치찌개라는 이 음식에도 작가의 주제 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화려한 뭐 스시나 뭐 이렇게 트러플이 올라간 그런 비싼 우리가 자주 못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 일상, 네, 그 한 달 뒤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상의 어떤 소중함이나 현재의 어떤 의미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소설에서 녹이고 싶어서 이러한 소재를 또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고급 식재료라고 해서 트러플이란 말이 바로 나오진 않는데 트러플이다. 역시 선생님은 특별한 사람이다. 하지만 먹어본 적은 없다라는 말씀. 네. 제가 재훈님께 선물을 할 일이 있으면 트러플을 하겠습니다. 재훈님 말씀 듣고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3권의 책을 소개드렸고, 이 둘이 사랑 이야기였는데 사실 얘도 사랑 이야기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부모의 선택이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지금 바라봤을 때는 현재를 놓치고 있는 선택이기 때문에 이건 그러니까 비난할 수는 없지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가족 사랑의 한 발현이고, 그 어떻게 보면 여기서 꿈에서 만나요. 니나 엄마가 니나에게 커리어 우먼을 막 강요하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그 방식이 옳은 것이냐로 말했을 때 논의의 여지는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사랑의 한 발현이잖아요. 그 저희가 이렇게 책을 읽고 다양한 사랑의 모습을 보고 나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혹은 아까 그 기저에 있는 전제 자체를 좀 해체해보는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저는 이 책을 정리하자면, 요새 그 3학년들과 되게 어떤 애들하고는 자기소개서 쓰고, 어떤 애들하고 면접을 보고, 어떤 애들이랑 수능 문제를 풀고, 그리고 그 집단에 끼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면접과 자기소개서와 수능 점수가 필요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에게 책들을, 이 시리즈를 권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책을 권할 때 지구 멸망이 온대 읽어봐라고 하면 가장 열렬한 호응이 사랑 이야기인데 읽어봐보다 지구 멸망인데 더 좋아하더라고요. 이 망해라라고 하면서 읽어봐요. 그래서 애들이 이게 읽고 나서 근데 되게 좀 기쁜 게 선생님 다음 책도 권해주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아까 그게 정말 최고의 찬사잖아요. 학생들이 책을 끝까지 읽는다, 이게 정말 최고의 찬사인데, 지구는 멸망하지만 독서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억지스러운 문장으로 책 한 문장이라고요. 근데 정말 누구에게 권하도 실패하지 않아서, 실패한다면 저에게 따지러 오셔도 된다. 집 따지러 못 올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재호님이 너무 예리해서 가끔 거리를 둬야겠다는 생각이
정답이에요. 따지러 못 오는 거 아니까 알아서 해결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이렇게 독고동락 시리즈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도입에서 말씀드렸지만 단편 한 권으로 소장하고 싶은 책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는 건 출판사 입장에서 아주 큰 결심이에요. 전 이게 정말 혁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저희가 이 책을, 이 시리즈, 이 컨텐츠를 책을 좋아하는 청소년, 혹은 청소년에게 책을 권하시는 분, 혹은 성인 독자한테 내가 읽을 만한 거를 찾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읽으시잖아요. 이 혁신의 결과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행히 이 시리즈가 계속 만들어진다라고 해요. 제가 몇 편에서 너무 구입을 너무 강요드리고 있어서 좀 너무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일까 염려가 되긴 하지만 좋은 책이 많이 나오는 건 정말 구입밖에 없으니 여러분 힘을 보태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며 마음에 안 들면 찾아오세요라는 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